네,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모시고 최근 열린 게임스컴 202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일 퀼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2.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어떤 행사고 우리 기업들은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설명 주시죠. 네, 게임스컴 2022는 이제 글로벌 3대 게임쇼 중 하나로서 이제 게임사들이 참가를 해서 신작 게임 영상을 보여주거나 신작 출시 일정을 발표하거나 그리고 참가한 유저들이 게임 부스 안에서 실제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스컵 2022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꽤나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크래프튼과 네오위즈 어떤 신작을 공개했나요? 네,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는 5개 게임사가 참석을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호러 TPS 장르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선보였고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들을 얻었는데 특히 네오위즈의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그리고 최고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그리고 최고의 롤플레잉 게임 이렇게 3관왕을 수상을 하면서 이제 유저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받은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위즈의 피의 거짓. 여기서 피는 뭡니까? 피노키오. 피노키오입니까? 네, 피노키오 장르를 이제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IP로서 묻어나는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소울 라이크 장르 RPG 게임입니다. RPG 게임이요. 자, 최근에 네오위즈가 컴투버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컴투버스 약간 혼동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어떤 거죠?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 자체는 메타버스랑은 좀 다른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PC 콘솔 게임인 거고 이제 메타버스 게임으로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된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사 게임사들이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많은 주목들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번 네오위즈 게임 이 피해 거짓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PC 콘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게임쇼는 주로 PC와 콘솔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국내 게임사들이 PC 콘솔 게임들의 호평을 받았다는데 이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요? 네. 아무래도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국내 게임 시장은 모바일과 MMORPG 두 장르가 트렌드로 굳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내 게임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PC와 콘솔이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 게임사들이 모바일을 벗어나서 PC 콘솔 쪽으로 많은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호응들을 얻었다는 것은 PC 콘솔 진출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래프톤이나 네오위즈 이외에도 삼성전자도 참가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게임 쪽 개발 쪽이라기보다는 네. 이쪽에 게임스컴이라는 이제 쪽에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석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쇼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대체적으로 호평을 받은 모습인데 실제로 실적이나 주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실제로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3관왕을 차지한 뉴스가 들리고 나서 네. 월요일에 12.5% 정도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기대감들이 많이 묻어났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네오위즈가 5% 정도 빠지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반면에 2%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최근에 유독 게임주 하락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일시적인 충격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는 순간에는 게임주들이 계속 성장주들 어쨌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게임주들, 그러니까 성장주를 비롯한 게임주들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신작들의 흥행과 그리고 매출 안정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인건비가 높아진 인건비로 인한 비용 부담, 그리고 신작들의 연기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서 게임주들이 좀 더 성장주들 중에서도 좀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게임즈는 사실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다. 이 P2E에 대한 뭔가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IP들을 갖고 있는 게임사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P2E에 대해서 지난해 정권 전에 이제 말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P2E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변화되긴 힘들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게임물 관리위원회라는 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허용해 주냐 마느냐 이 관건인데 게임물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명되고 나서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빠르게 통과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에서 이 P2E를 허용해 주는 데 있어서 좀 적극성이 취임 전보다는 좀 약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P2E에 대해서 국내 허용은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 이 P2E가 글쎄요, 사행성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게임물에 대해서 이거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행성의 요지가 있다라고 다분한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에 2000년도 초반에 바다 이야기 사태 때문에 좀 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바다 이야기 사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글로벌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네.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를 놓칠 수는 없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메타버스라든지 그러니까 P2E 이외에도 뭐 NFT라든지 이런 점들이 게임주들이랑 같이 엮이면서 되게 각광을 받았던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불붙을 가능성은 없나요? 큰 어떤 트렌드의 줄기 속에서. 저는 결국 트렌드는 자체는 P2E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결국에는 성장하는 속도와 주가가 상승하는 속도가 좀 괴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적으로는 게임을 P2E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수준 높은 게임을 일단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 네. 작년에 높은 주가 이제 상승 속도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반영되어 있었던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상자산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P2E에 대한 매력을 많이 투자자분들이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저해한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민감한 거 질문을 해볼까요? 공매도 얘기인데요. 네. 글쎄요, 뭐 게임주의 공매도가 특히 많나? 이거는 아직 통계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매도가 계륵 같은 겁니다. 이 공매도와 게임주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요즘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속상해야들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지수 편입되는 걸 무서워하는 게 종목들이 지수 편입만 되면 공매도의 타겟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공매도가 들어와서 주가가 빠진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나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해서 디스카운트를 해외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데가 어딘가를 찾다 보니까 게임주들도 그중 하나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게임주들의 안 좋은 모습들, 제가 말씀드렸던 신작 출시 연기, 그리고 기존 게임들의 매출 부진, 그리고 높아진 영업 비용,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공매도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에 이제 게임 업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벤트를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에는 증시가 뭐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반등할 수는 있겠으나 결국 게임주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신작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작 출시 일정이 가까운 게임주들, 그리고 뭐 인게임 영상이라든지 트레일러 영상들이 발표되는 게임주들, 이렇게 네. 게임주들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을 굳이 꼽아보자면 뭐 당연히 예측하기는 힘든 거겠지만 지금 나오는 신작 중에서 좀 호평을 받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이제 신작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가장 유망하게 바라보시는 종목군이나 있을까요? 일단 국내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몇몇 게임사들이 신작 일정을 완전히 미루면서 올해 신작 출시 예정이 없는 게임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작 게임 출시가 예정이 있는 게임사들을 말씀을 드리면 네. 아무래도 방금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네오위즈라든지 그리고 피해 거짓. 근데 예. 피해 거짓은 2023년 좀 기다려야 되네요. 2023년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전까지 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12월에 이제 출시 예정인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뭐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들도 하반기에 준비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투자를 하시는데 좀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뭐 많이 지났지만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정의윤 연구원 페이퍼를 보니까 크래프톤, 네. 자 주가 많이 하락했는데 크래프톤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크래프톤 주가가 결국에 하락한 것은 배틀그라운드라는 IP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새로운 신작이,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외의 신작에서 어떻게 반등의 여지가 있어줘야 이제 점점 하향 추세가 들어가는 매출이 반등할 텐데, 사실 작년에 뉴스테이트라든지 이런 신작들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있기 전까지는 낮아진 주가가 이제 부담이 있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독일에서 열렸던 게임스컵 2022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 어떤 또 선전을 펼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게임즈의 주가 전망과 투자 시점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종합적인 인사이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